30살 강다영 씨는 2년 전 2시간씩 걸리는 출근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 본가인 수원에서 나와 독립했습니다. 하루에 6분의 1을 그냥 버스에서만 보내니까 좀 너무 내 삶이 없고 일만 하는 그런 거여서, 그래서 서울로 이제 그 회사 근방의 지역들을 처음에 알아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. 월세가 무슨 뭐 50에서부터 뭐 시작을 하는데, 근데 그 전세가 대출이 청년들한테 엄청 잘 나오는데, 특히 너처럼 이렇게 조금 작은 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한테는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, 그거를 하면은 저금리로 해가지고 좀 주거비 걱정 없이 좀 장기적으로 살 수 있대요. 근데 저는 사실 모르는. 그렇게 다영 씨는 8천만 원의 중소기업 청년 대출을 받아 이곳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. 단촐한 방 한 칸이지만 퇴근 후 저녁이 있는 삶에 만족하며 지냈습니다. 그런데 올 초 청천벽력 같은 한 통의 문자가 날아들었습니다. 그날 제 친구랑 신년 계획을 짜고 있었던 날이었거든요. 근데 보통 집주인은 문자를 잘 안 하잖아요. 건물 관리인이 문자를 하지. 그러니까 너무 싸해가지고. 임대인이 파산해 1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나 중기청 대출 받았는데 그럼 그 8천만 원 그거 어떡하지? 그럼 나 그거 어떻게 갚지?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모았었던 돈이랑 사실 그 2천만 원, 네, 2천만 원이 진짜 제 부끄럽지만 전 재산이었죠. 혹 보증보험 가입은 안 하셨어요?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, 보증보험이. 근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. 왜요? 이 건물이 위험한 건물이었던 거죠.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데다가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건물가보다 높아 다영 씨는 고스란히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. 이 전세 사기 피해 이후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감과 심적인 어려움이 되게 큰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피해자 인정받지 못하니까 심리지원도 못 받고 대안대출이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거를 전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, 저와 같은 피해자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. 다영 씨 같은 처지에 놓인 세입자는 76명. 모두 20, 30대 사회 초년생들입니다. 직장을 찾아 부산에서 상경한 31살 김양아 씨 역시 같은 임대인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. 내가 꿈 갖고 서울에 올라온 건데 꿈 생각도 안 나고 이제는 그냥 다 버리고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제일 크고요. 양화 씨도 중소기업 청년 대출을 받아 4년 전 이곳에 들어왔습니다.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줄, 그 기금 대출을 해줄 때 저는 이 건물에 대해서 다 그 심사를 하고 그 대출을 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행에 물어보니까 이 건물랑 상관없이 신청자의 소득자, 그러니까 저의 소득만 보고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. 그 정부에서 해주는 기금 대출이. 정부와 금융권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저리이자 지원 정책을 폈을 뿐 전세 물건이 대출 가능한 수준인지 등 관리에는 사실상 손을 놨습니다. 양화 씨는 정부에서 공인했다는 중개사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뿐더러 일부 중개사는 전세 사기에 동조하거나 묵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이런 건물이 뭐 얼마고 여기 앞에 선순위 세입자들이 몇 명이 있고 다 해봤더니 다 거짓말이더라고요. 이거를 다 작정하고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. 공인중개사도 가족이었고 임대인도 전화는 안 받고 부동산은 또 주기적으로 폐업을 했더라고요. 폐업하고 도망가고 폐업하고 도망가고. 실제로 이번 동작구 전세 사기에선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임대인 가족이 공인중개사로 있는 부동산에서 계약했습니다. 여기가 예전에 그 부동산이라고. 자꾸 나갔고 제가 이제 거기 건물 관리도 했었거든요. 1월 중순인가 이제 뭐 파산 선고를 했더라고요.
부동산도 그 즈음에 문을 닫은 건가요? 이제 10월 정도에 폐업을 했어요. 아, 이미 일찍 폐업을 했네요. 중개사 책임을 얘기하는 세입자분도 계시더라고요.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. 서울시가 역세권 집들을 시세보다 낮게 임대해주는 청년 안심주택. 민간 사업자에게 용도 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공공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. 31살 김민교 씨도 2023년 10월 어렵게 당첨돼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. 제가 한 1년 내내 계속 모든 주택에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요게 당첨이 된 것도 저는 예비로 당첨이 돼서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좀 좋았었죠, 그때는. 가격적인 면에서도 청년주택이 좀 마음에 들었고 방 크기 같은 경우에도 마음에 들었고. SH와 은행에서 보증금 1억 2,500만 원의 대부분을 대출받은 민교 씨. 이전에 살던 원룸보다 훨씬 싸고 더 넓은 면적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던 중 뜬금없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. 경매 소식을 알게 된 것도 저희가 시행사한테서 들은 게 아니라 입주민들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알게 된 거여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.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물이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는 겁니다. 이게 저희 보증보험 든다는 것도 사실 입주 초기 때부터 항상 든다고 하는데 지금 2년이 다 돼가도록 안 들고 있거든요. 이게 보증금이 저희가 나가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가,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. 시행사는 보증금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돼 있어 안전하다고 세입자들에게 설명했지만 이미 시행사에 대한 신뢰는 깨진 상황. 민교 씨가 듣고 싶은 건 서울시 입장입니다. 입주민들이 전화 통화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하겠다 그렇게 말만 하고 있고 따로 그 이후에 저희가 들었던 건 없는 걸로. 사실 믿고 들어온 주택인데 이렇게 갑자기 1억이 넘는 빚이 생긴다고 하면 좀 많이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죠. 청년 안심주택이란 이름과 달리 보증금을 안심할 수 없는 경우는 이곳만이 아닙니다. 도봉구의 한 청년 안심주택에선 1년 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정책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세입자와 임대사업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서울시가 계속해서 이거는 사적인 계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입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. 여전히 한 달에 1000여 건 이상 피해 신고가 이어지는 등 끝나지 않은 전세 사기가 청년들을 울리고 있습니다.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가 거의 3만 건 가까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74% 정도가 청년 세입자들입니다. 만 40세 미만이에요. 청년 주거 문제는 결국에 세입자 문제이고 세입자의 불안이 청년 주거의 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 조사에 의하면 1인 청년 가구의 30.5%가 소득의 30% 이상을 임차료 등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금 청년 실업률도 높고 고용률도 굉장히 점점 낮아지고 있고, 그러니까 일터에서의 이 고용 불안, 그다음에 일터 밖에서는 주거 불안, 이런 이중 부담 속에서 불안 속에서 있는 게 지금 청년 주거 빈곤의 현실이 아닌가. 한 기자, 국토교통부가 국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지난해 12월 보고 이후 두 번째인데요.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4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
정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. 전세 사기 특별법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, 즉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구비해야 하고, 임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면서 2명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고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합니다. 3만 400명이라는 건 이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을 얘기하는 거고요.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에 3,400건이었다가 올해 5월에는 1,700건으로 줄었고요. 또 피해자 결정도 2023년 8월 2,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. 이 사기 유형은 가장 많은 게 무자본 갭 투기 방식이었는데요.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이 주택을 여러 개 사들여서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맺는 수법이죠. 이 전체 피해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한 48%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 공동담보나 선순위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으로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였는데 43%에 달했습니다. 네, 그럼 어디에 사는 누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많이 당한 걸로 조사됐나요? 네, 이 피해자 4만여 명 중 수도권 전세에 사는 2030 청년들이 대다수에 해당했습니다. 먼저 피해자가 많은 지역을 보면요. 서울이 8,300명이 넘어서 27%로 가장 많았고요. 그 다음으로 경기, 대전 순이었고, 언론에서 이 전세 사기로 크게 떠들썩했던 인천은 3,300여 명으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. 부산까지가 이 상위 5개 지역이었는데 절반 이상인 60.3%가 서울, 경기, 인천에 속하는 수도권 거주자였습니다. 좀 더 이 작은 범위로 보면요. 이 경기도에선 수원, 인천에서는 미추홀구, 서울에서는 관악구와 강서구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. 이 전세 사기는 특히나 2030 세대에 더 가혹했는데요.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거의 절반에 육박한 49%로 비중이 가장 컸고, 그 다음으로 20대가 26%로 많았습니다. 14%인 40대까지 다 합치면 상위 3개 구간 합이 89%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. 각 지방자치단체를 따로 떼어놓고 봐도 이 30대 피해자는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 보증금 규모는 대부분 3억 원 이하였는데 1억에서 2억 원이 가장 많았고 1억 원 미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한동훈 씨는 20살 때부터 8년간 모은 전 재산 1억 2천만 원으로 오피스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같은 건물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속출했고 한 씨의 집도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. 내가 돈 없어서 못 주는데 어쩌냐, 약간 사실 이렇게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. 피해 세입자만 20여 명, 받지 못한 보증금은 최소 25억 원에 달합니다.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그나마 경매 유예나 정지 신청이 가능하고 우선 매수권도 생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 한 씨도 처음부터 중개업자와 임대인이 짜고 세입자들을 받은 게 아닌가 의심돼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데 벽에 부딪혔습니다.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거를 의도적으로 했다는 걸 저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지난 2년간 국토부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신청 4만 4천여 건 중 7,600여 건이 부결됐는데 이 중 98%가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. 막막한 거죠. 20대들은 그러면은 어디 편에 서가지고 이거를 받아내야 되며 뭐 이 피해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며 이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. 2023년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3만 명에 육박합니다. 아직도 매달 1,000명 안팎 피해자가 생깁니다. 특별법 연장에 그칠 게 아니라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.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국회에는 임차권의 권리를 등기부에 공시하는 임차권 등기 의무화 법안 등이 발의돼 있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
이런 예방 장치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. SBS 하정은입니다.